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동화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이죠. 도포자락 휘날리며입니다. 아니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사람인가? 아, 사람이다. 목에 숨 쉬잖아요. 목 숨 쉬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사람 아닌 것 같아.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 같아. 뭐야? 동생 아니야? 동생이 아니었구나. 야, 근데 우리 너무 이러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앞에 마술하기가 제일 힘들대. 즐겨야 되는데 뭐 틀리나. No, I can't look away. Can't find the words to say. But you look amazing in my shirt today. No, they can't take your place. No, they can't. No, they can't. That's a straight face. 바다가 보이네. Sevens in a row, baby girl, we're a match. 약간 이 건축가 의도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약간 이 사람들이 전시처럼 보이게끔 그걸 약간 의도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의도예요? 약간. You guys can come. 안녕하세요. Yeah, no problem. Okay. Hi guys. Really, wow. 정국이 형, 그냥 사진 찍지 말고. 알지? 기념으로 이런 거 머리띠 하는 거 찍어요. 예? 야, 일단 우리 내일 그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오늘 가서 봤잖아요. 그래. 띠는 그럼 저기 하나도 안 팔렸나요, 지금? 단 하나도 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머리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머리 끄는 애도. 그러면 형 이렇게 하죠. 점수를 매기죠, 점수. 아무튼 텀블러, 무선 충전기 1점씩이고 호박 머리띠 3점으로 해서 점수 매깁시다, 내일. The technique is a very traditional. This is cute. It's very cute. This is I just tried it. put it on. I just tried it. Put it on. It matches. You try it on. You try it on. Okay. Oh, it's good. It's good. It's cute. I'm the link for the I'm the link for the Is it for water? This, yeah, for just drinks, coffee, I guess, anything you'd like. It's a tumbler. This one? Okay. 그 이거 핑크색 어떤 건지 알아 혹시? 이제 좀 잘 어울린다 해봐요. Try this one. Yeah. It's me. Just guess. Wow, thank you. W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good day. They look like each other. Yeah. So windy. It usually is like this. Yeah? Always. Yeah. It's always. 와우, 세시야. 두 개야. 와우. See it now? It's sunny again. 야. Yeah. The ever-changing weather in Aarhus. 야. Yeah. Yeah, enjoy the weather. Yeah. Okay. Thank you. Okay, 가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웠고. 오 마이. 와, 휘몰아치네 진짜. 좀 계속 좀 버텼던 게 K 문화를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요. It's windy here. Yeah, it's really windy. Welcome to Denmark. What? Really? 야. Yes. Beautiful. 3, 1, 2, 3, 1, 2, 3, 1, 2, 3, 3. Enjoy the weather. Yeah. Okay. 또한 지나가리. 그래.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거. Okay. Okay.
도포자락 휘날리면은 덴마크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5 남자들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도마위의 TV에서 세심한 연출과 한복을 알린다는 설정은 인상적이지만 미션을 수행하는 이유 등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된 이후에 도포자락 휘날리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도마위의 TV에서 다뤘을 때 우리가 왜 K컬처샵을 해야 되고 이 미션들에 대해서 출연자들이 얼마나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막상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에는 보자기 포장을 배운다거나 아이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포자 5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프로젝트에 임한 것은 아니구나. 프로젝트에 근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소통 장면을 일정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서 도포즈 5사람과 덴마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나누고 함께 어떤 화제를 찾아가는 쌍방향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차별점을 만들어갔다라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여행을 요즘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라는 것이 1차적인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 전통 의복인 이제 도포를 입고 또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전액을 한류를 전파하는 기금에 기부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도 시청자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최고입니다라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덴마크의 문화를 경험하는 문화체험단의 역할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저는 도포자락 휘날리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 도포5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통왕의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노상현 배우라든지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한류 스타의 면모를 새롭게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각각의 개성들이 살아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팀워크로 다시 또 보여지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해가 났다가도 금방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다가도 딱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덴마크는 이런 식인가 보다 하고 적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물건을 판매를 할 때도 상품 간의 어떤 재고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재밌는 게임을 동원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거. K컬처샵 운영에서도 굉장히 상황 대처력이 뛰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도포자락 휘날리면은 덴마크에서 K컬처 숍을 열고 우리의 전통이 담긴 물건을 판매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 소개된 K 아이템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다면요? 저는 이번에 제작진이 진짜 이 상품을 선정하는데 크게 고심을 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고려청자 무늬로 디자인된 이어폰 케이스라든가 또 자개 무늬가 장식이 된 무선 충전기 같은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판매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립중앙 그 박물관에서 실제 이런 물건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방가사유상 카드 지갑인데 저도 모르게 영업을 당했는데요. 근데 이게 참 기분 좋은 영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이런 미가 있었지라고 하는 새삼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고요. 마지막에 포장도 보자기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매듭을 활용한 포장을 해줬다는 점에서도 시작과 끝 모두가 흠잡을 데 없이 이루어진 아이템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아이템으로는 배시머리띠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모던하게 재해석을 했는데 또 힘을 줘야 할 부분에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저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더 밀어주면은 이제 살 것 같아요. 좀 반가웠던 아이템은 일단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저도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글 쓰다가 이제 막히면은 이제 보기도 하고 여름에 이제 부채를 제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화접도 부채나 또 이제 세검정도 이제 부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올 여름을 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되게 머나먼 땅이잖아요. 덴마크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갔구나라고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 판매 경쟁이 붙은 배시 머리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호박 배시 머리띠 판매에 3점을 주면서 약간 게이머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능이다 보니까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게임 요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박머리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여기서 오는 어떤 프로그램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있었다면 사실 이것이 미션이긴 하지만 무슨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닌데 경쟁이 약간 붙다 보니까 호박머리띠를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 손님이 오면 무조건 어울린다. 이걸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칭찬을 건네는 게 조금 진정성이 떨어져 보였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은 게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에서 목적으로 삼았던 어떤 문화 전파, 그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K 아이템만큼이나 시선을 끈 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진심인 도포5의 활약이었는데요. 위원들은 K컬처숍에서 어떤 출연자가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소통력에서 가장 큰 장점을 보였던 노상현 배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노상현 배우의 소통 능력에 저는 일단 가장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지점이 있었고요. 상품 구매를 강제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개소반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설명을 해줘도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요거를 시연을 하죠. 심지어는 요렇게 포장해서 드립니다라고 포장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세심한 모습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노상현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약을 보여준 사람은 김종국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체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 능력이 강조됐거든요. 아마 김종국 씨가 이렇게 외국인들과 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느낀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널리 알려진 한류 스타다 보니까 굉장히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능숙한 거예요. 특히 굉장히 인상적으로 여겼던 장면이 8회에 어린이 손님에게 보여준 다정한 태도가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약간 어색하지만 다가가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스스럼 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역시 스타구나 이러면서 김종국 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현우 씨가 유독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늘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덴마커를 굉장히 열심히 독학을 하셨더라고요. 한마디라도 더 덴마커로 말을 걸고 손님을 맞이해서 상대가 조금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가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황대원 씨가 영어를 잘 못하고 약간 손님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도 대응을 잘 못할 때면 좀 움츠러들고 그럴 때마다 지현우 씨가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너는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면 돼라고 이제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은 지현우 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컬처숍은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현지 문화와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상호 문화 교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3회에서 판매를 나갔을 때 주우재 씨가 이제 고객이 한국어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소개를 가르쳐준 장면이 있어요. How do you say hello, my name is in Korean? 내 이름은 내 이름은 Your name? 엘리네야. 엘리네야. 야. 내 이름은 엘리네야. 내 이름은 엘리네야. 굿. 안녕. 내 이름은 엘리네야. 사람들이 이 판매되는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그 시발점으로서 보여준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8회에 노상현 씨가 고객들과 덴마크의 대학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As soon as you're 18, when you Yeah? go to school, you Yeah. get money for it. So you don't pay, there's no tuition. Paid for going to school. What? Because you need to focus on your studies, so you don't work. 판매라는 것이 역시 일방향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화도 배워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교류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상현 씨에게 재킷을 선뜻 벗어주었던 덴마크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건을 사러 왔던 이 덴마크 남자가 노상현 씨를 보더니 선뜻 자기 자켓을 벗어주는데 That's very nice of you. What time are you here until? Actually ending at 7 p.m. So that's now. Yeah, that's now. What, do you want to keep the jacket thingy for until tomorrow? What? Yeah, because I live just 5 minutes away. No way, no way. Actually, we're not opening up tomorrow here.
somewhere else. I think in front of the city hall. But if I can trust you, can I trust you? 바로 그 옆에 있던 여자분 말이 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돌려받는다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것이 바로 덴마크식 어떤 생활 방식이다. 다음 날 역시나 시청 앞에서 아주 뜨거운 재회를 하죠. 이 실루엣 자켓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그 상대의 진심을 이렇게 쑥 받아들이니까 한국과 덴마크가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것이 군대 제도. 뭐 추첨을 해갖고 번호가 높은 사람은 안 가고 낮은 사람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했냐라고 이제 덴마크 분이 물어보니까 나도 2년 전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군대 그 제도 같은 경우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여행이라는 것들이 일상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특히나 이렇게 좀 더 마음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켓 장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그 자켓 장면 말고도 또 오로스에서 장사했던 첫날에 멤버들이 추위에 떠는 거를 보고 그 앞에서 담요를 사와서 멤버들에게 선물해 주고 간 여자 손님들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뜻 호의를 베푸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변덕심한 악천후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서로 돕고 한 발 물러서서 여유 있게 바라봐주는 마음가짐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 멤버들이 그 계속 이 발코니 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발코니마다 의자가 있어. 발코니마다 다 다르게 의자를 꾸몄네. 이거로만 신기해하다가 가면 갈수록 여기가 해가 정말 드물게 나는 곳이고 언제 해가 날지 몰라서 해가 났을 때 이따가 나가봐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발코니에 나가서 이 햇살을 즐겨야만 이 햇살을 즐길 수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작게라도 찾으려고 하는 휘게 문화가 생겼구나라는 걸 이해해가는 과정이 아주 저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많이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그게 문화의 전파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 출연진들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과연 손님들이 올까?부터 시작해서 그 물건도 막 바람에 날아가고 하니까 본인들의 표정이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졌는데 너 오늘 잘못하면 30만 원도 못 찍겠는데? 와, 이게 와우! Yes, it's a common thing. 그렇게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은 그냥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서 손님들이 괜찮다니까 저희는 뭐 사실 괜찮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아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 저는 이거 자체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덴마크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어떤 상호 교류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상호 교류의 장이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같이 노는 겁니다. 딱지치기를 이제 하잖아요. 김종국 씨가 열심히 딱지를 접어와서 손님이 없는 틈에 뭐 우리가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시작했는데 점점 덴마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an you teach us how to do that? Yeah? Yeah. You wanna know? Yeah. Okay, you guys watch the Squid Game? Yes. Hit it and flip it, okay? Real hard. Easy. You know, slap your boyfriend. Okay, do like that, okay? That way. Like that, Alright? like that. Your boyfriend. Just hit it, yeah. Hit it, okay. But definitely harder, right? Who's next? You? Yeah, sure. Come on, man. Hit it on the right spot. Wow. 이렇게 몸과 몸으로 서로 부딪혀가면서 어떤 문화를 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번 도포자락 휘날리며에서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한류 전령사 5인이 펼치는 방랑 여행기로 새로운 여행 예능의 가능성을 확장한 도포자락 휘날리며 시즌2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와서 시즌2로 돌아와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지적하자면 여전히 이게 옴므 방랑 여행기여야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안에서도 설명이 안 되고 다음 시즌으로 돌아온다면 여성 멤버들이 참여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지금 팀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니까 지금 팀을 두고 뭔가 여성 팀 하나 또 추가를 해서 같은 나라에 가서 뭔가 다른 도시에서 각각 그렇게 하면 또 약간 경쟁 구도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더 변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시도를 제작진이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행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도포자락 휘날리며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소통을 중요시하면서도 미션을 어떤 완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의 정체성으로 삼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션이 K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조금 약간 반복돼서 식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류 미션이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여행과 한국 문화 소개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굉장히 잘 조화시키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면이 인상적인데요. 시즌2로 이제 만일 다시 돌아온다면 사실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러 나간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조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좀 속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출연진들이 그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한 2회 정도는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물론 재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는 순 우리말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의 말도 좀 같이 더불어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포자락 휘날리며가 참 워라밸을 잘 지키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이 방식이 시즌2에도 어김없이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물건을 파는 것 이상으로 함께 노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통 문화로 잘 한번 놀아볼 수 있을까? 뭐 제기차기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실패하긴 했지만 그 외에 뭐 비석치기라든가 뭐 등등의 전통의 놀이를 그분들과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힐링과 한국 문화 알리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문화 교류의 새 지평을 연 도포자락 휘날리며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다채로운 K 아이템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